아저씨, 제가 시멘트를 며칠째 산 걸 아시나요? 편의점 사장 김태수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앞에 서 있는 10살 남짓한 소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꼬마야?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김태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째 계속되는 시멘트 구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한 장의 쪽지,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김태수 씨는 무릎이 꺾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태순의 편의점. 40대 중반의 김태수 씨가 운영하는 이곳은 동네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이 작은 편의점에서 김태수 씨는 15년째 성실하게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 김태수 씨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쌀쌀한 날씨 탓에 손님의 발길도 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0살에서 11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키가 작고 말랐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어른스럽고 조금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소녀는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김태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시멘트 있나요? 김태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시멘트를 달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니? 시멘트요.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거요. 소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시멘트를 사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편의점에서 시멘트를 팔지는 않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어린 아이가 왜 시멘트를 찾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꼬마야, 우리 편의점에서는 시멘트를 안 팔아. 그런 건 건재상에 가야 해. 소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건재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있어. 그런데 넌 왜 시멘트가 필요한 거야? 김태수 씨의 질문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빠는 뭘 하시는데? 집을 고치고 있어요. 소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왠지 김태수 씨에게는 석연치 않게 들렸습니다. 집을 고친다고 해서 이런 어린 아이를 시멘트를 사러 보낼까요? 더군다나 혼자서 말입니다. 부모님은 왜 직접 안 사러 오시고 너를 보낸 거야? 소녀는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못 나와요. 김태수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을 하던가요? 이렇게 어린 아이 혼자 시멘트를 사러 보내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사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건재상 위치 알려줄게. 여기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돼.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창문 너머로 소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소녀가 편의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시멘트 있나요? 김태수 씨가 없다고 하면 소녀는 실망한 표정을 짓고는 건재상 위치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태수 씨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넌 매일 시멘트를 사러 오는 거야?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데?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30포대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30포대.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멘트 30포대면 엄청난 양입니다.
웬만한 건설 공사에서나 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수리 정도에서 필요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면 트럭으로 배송을 시켜야 할 텐데 아빠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소녀의 대답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으면서 시멘트는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태수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오후, 김태수 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소녀를 멀리서 따라가 봤습니다. 소녀는 정말로 건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건재상 사장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후 작은 수레에 시멘트 포대 2개를 올려놓고 끌고 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정말로 시멘트를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다음 날, 김태수 씨는 건재상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김 사장님, 나 태수네 편의점 김태수인데. 아, 태수 씨, 무슨 일이야? 혹시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매일 시멘트 사러 와? 아, 그 아이 말하는 거야? 신기하긴 해. 벌써 일주일째 와서 시멘트 2포대씩 사가고 있어. 그 아이가 뭐라고 해? 아빠가 집 고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해. 그렇게 어린 아이가 매일 와서 시멘트를 사가는 게. 김태수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김태수 씨의 아내 박순희 씨는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혹시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내일 그 아이가 또 오면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김태수 씨 부부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목요일, 김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시멘트 있나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태수 씨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잠깐만.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소녀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지은이에요. 지은아, 너 집이 어디야?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기, 언덕 너머에 있어요. 언덕 너머? 거기 집들이 있나? 김태수 씨는 이 동네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언덕 너머라고 하면 폐가 몇 채와 빈 공터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럼 정확한 주소를 말해볼래? 아저씨가 한번 찾아가 볼게. 지은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멘트만 사러 온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김태수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지은아, 아저씨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아빠는 정말로 아픈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씨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지은아, 혹시 아빠가 많이 아픈 거야? 병원에는 갔어? 지은이는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벌써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김태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아픈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김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일까요? 지은아,
그럼 시멘트는 정말로 집 수리하는 데 쓰는 거야? 지은이는 잠시 멈춘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집을 튼튼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김태수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 시멘트 30포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야 해요. 아빠가 기다려요. 잠깐. 지은아.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는 건재상에서 사면 되죠? 응. 그런데. 고마워요, 아저씨. 지은이는 급하게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창문 너머로 지은이가 건재상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김태수 씨는 다시 건재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그 아이가 갔나요? 응, 갔다 갔어.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급해하더라고. 그리고 뭔가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태수 씨, 혹시 그 아이한테 뭔가 있었나? 내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뭔데? 그 아이가 시멘트를 사갈 때마다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데 전부 동전이야.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거. 김태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동전을 모아서 시멘트를 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매번 시멘트를 살 때마다 이제 몇 포대 남았나요? 라고 물어봐. 몇 포대 남았는지 마치 목표가 있는 것처럼. 김태수 씨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박순희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아이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위험한 일? 요즘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시키는 어른들이 있다잖아. 혹시 누군가 그 아이를 시켜서 시멘트를 사게 하는 건 아닐까? 김태수 씨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을 보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지켜봐야겠어. 정말 이상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 다음 날 금요일, 김태수 씨는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이가 또 나타날까요? 10시 반쯤 되어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에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응, 지은아, 오늘도 시멘트 사러 가는 거야?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종이봉투를 김태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저씨가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태수 씨가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탕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값싼 사탕이었지만 김태수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작별 인사 같아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시멘트 사러 갈게요. 조심히 가. 지은이가 나간 후 김태수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은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후 2시쯤 김태수 씨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재상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태수 씨,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 아이가 이상한 쪽지를 놓고 갔어. 김태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쪽지, 뭐라고 쓰여 있는데? 너 직접 와서 봐.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김태수 씨는 급하게 편의점 문을 잠그고 건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재상에 도착한 김태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재상 사장 김철수 씨가 창백한 얼굴로 계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그 쪽지 말이야. 김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김태수 씨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빠를 묻어드릴 시멘트를 다 샀어요. 아빠 제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수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묻기 위해 시멘트를 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김철수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김태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은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나올 수 없다고 한 것,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다른 뜻일 수도 있고.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야,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 들었어? 이제 아빠 걱정 안 해도 돼요. 제대로 묻어드릴 수 있어요라고 했어. 김태수 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가 며칠 동안 혼자서 아버지의 시체를 돌보면서 동전을 모아 시멘트를 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응, 맞아. 이런 일을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둘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건재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는데 그중 한 명은 이 동네를 담당하는 박정민 경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시멘트를 사러 온 것, 이상한 말들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쪽지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정민 경사는 쪽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아시나요? 언덕 너머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폐가밖에 없어요. 그럼 폐가에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박정민 경사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한 후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사람은 언덕 너머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정말로 폐가 몇 채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중에 어느 집일까요? 박정민 경사가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김철수 씨가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집 앞에 시멘트 포대들이 쌓여 있어요. 정말로 그 집 앞마당에는 시멘트 포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20포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박정민 경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고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경찰관들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를 보더니 당황해했습니다. 아저씨들, 왜 여기에? 박정민 경사가 무릎을 꿇고 지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너를 도와주러 온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한테 말해줘. 지은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알고 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계세요. 박정민 경사는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는 지은이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박정민 경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침울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언제부터 아프셨어? 일주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후에 계속 집에 계셨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병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냥 집에서 쉬면 나을 거라고. 김태수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예전에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야 한다고. 그래서 시멘트를 산 거야. 아빠를 예쁘게 묻어드리고 싶었어요. 비가 와도 괜찮게. 박정민 경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살짜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다른 가족은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나 고모님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둘뿐이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둘뿐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럼 그동안 뭘 먹고 지냈어? 집에 라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빵도 사 먹고. 돈은 어디서 났어? 지은이는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방에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모아둔 돈이라고 했어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아저씨들이 모든 걸 도와줄게. 하지만 지은이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를 묻어드려야 하는데. 박정민 경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아저씨들이 정말 좋은 곳에 묻어드릴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요? 예쁘게 묻어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야. 아빠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에 묻어드릴게.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시멘트 포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시멘트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를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모은 건데.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 그리고 박정민 경사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보여준 사랑이 너무나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박정민 경사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장례 절차를 위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부터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너와 함께 지낼 거야. 저는 어디로 가요? 일단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될 거야. 거기서 너와 같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어. 지은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와 멀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야, 지은아. 아빠는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실 거야. 그날 오후, 지은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과 함께 시설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은이는 김태수 씨와 김철수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들,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가끔 보러 갈게.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시멘트 포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모든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보여준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이가 아동보호시설로 떠난 후 김태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박정민 경사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김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박정민 경사는 한숨을 깊게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워요. 김태수 씨는 의자에 앉으며 경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이름은 이성호 씨, 41살이에요. 원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2달 전에 작업 중 사고가 났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회사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고 했대요. 김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하지만 일용직이었던 성우 씨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박정민 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성우 씨가 지은이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어떡해요?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성우 씨는 아파도 지은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대요. 그리고 매일 지은이에게 아빠가 나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라고 말했다고 해요. 김태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마지막 며칠은 거의 의식을 잃고 지내셨어요. 지은이가 아빠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지은이가 혼자서 아버지를 돌봤다는 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은이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박정민 경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지은이 방에서 발견했는데 지은이가 직접 쓴 일기장이에요. 김태수 씨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쓰여진 일기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부분 읽어볼까요? 김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월 15일 아빠가 오늘도 많이 아파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아빠가 깨어나면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10월 16일 아빠가 거의 말을 못하세요. 그래도 제가 손을 잡으면 꽉 잡아주세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월 17일 아빠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차가워졌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겪어야 했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돌봤어요. 말을 걸기도 하고 밥도 차려드리고 박정민 경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땅에 묻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멘트를 사러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집에 돌아가서 아빠를 돌봐야 한다고 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김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 경사님도 여기 계시네요. 저도 지은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박정민 경사는 김철수 씨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김철수 씨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님, 지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상담 치료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입양 가정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김태수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은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가 지은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박정민 경사와 김철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젯밤에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도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워했거든요. 그리고 지은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저희가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게 직원들과 이야기해봤는데 모두 지은이를 돕고 싶어 해요. 필요하면 후원도 할 수 있고요. 박정민 경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입양 절차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수 씨는 아내와 함께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이를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지은이를 만났을 때 김태수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김태수 씨가 부르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를 알아본 지은이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편의점 아저씨. 응, 지은아. 아저씨가 너 보러 왔어. 지은이는 김태수 씨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아저씨, 저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김태수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지은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이제 아프지 않으셔. 그리고 하늘에서 지은이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지은아, 아저씨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김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 집에서 함께 살래? 아저씨가 지은이 새 아빠가 되어줄게. 지은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김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이야, 지은아. 아저씨가 지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게.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도 괜찮다고 하실까요? 그럼 아빠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지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시면. 그날부터 김태수 씨 부부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과 상담하며 지은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은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입양 절차가 진행되던 중 박정민 경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씨가 편의점에서 저녁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 집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급하게 편의점을 정리하고 지은이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정민 경사는 손전등을 들고 집 뒤편 작은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창고 안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히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니 김태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그림이 아빠와 지은이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밥을 먹는 그림, 아빠와 함께 잠을 자는 그림, 아빠와 함께 웃고 있는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 그린 건가요? 박정민 경사가
구석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건 가장 최근에 그린 것 같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김태수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시멘트로 만든 무덤 앞에서 지은이가 아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예쁜 집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비가 와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지은이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묻은 후에도 매일 찾아갈 생각이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정민 경사는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 안을 보시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빠의 낡은 목도리,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치자 김태수 씨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아, 아빠가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지은이만 보면 모든 아픔이 사라진다. 지은이가 아빠의 약이야.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비록 가난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지는 못하지만 아빠의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큰 것 같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김태수 씨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겠어서 박정민 경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언제 쓴 편지들인가요? 지은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꾸준히 써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은이가 커서 읽어보라고 남겨둔 것 같아요. 박정민 경사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은이에게 아빠가 많이 아픈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지은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지은아, 아빠가 만약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항상 지은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이가 웃으면 아빠도 웃고, 지은이가 울면 아빠도 울 거야. 그리고 지은아, 아빠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를 위해 무리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지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빠가 가장 바라는 일이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지은이가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는 지은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는 지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아빠가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박정민 경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은이만 생각하고 계셨네요. 근데 이상한 건 이 편지에서는 지은이에게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럼 지은이가 시멘트를 사서 아버지를 묻으려고 한 거는 지은이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네요. 김태수 씨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편지를 읽지 못했구나. 어떡해요? 지은이는 아직 한글을 완전히 읽지 못해요. 간단한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긴 문장은 어려울 거예요. 박정민 경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순수한 사랑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서로 어긋나면서 만들어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이 편지들을 읽어줘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지은이를 사랑했는지 알게 해줘야죠. 다음 날, 김태수 씨는 아내와 함께 아동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아버지의 편지들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김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지은이에게 남겨주신 편지들이야.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응, 아빠가 지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써놓으신 편지들이야. 아저씨가 읽어줄게. 김태수 씨는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아버지의 편지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던 지은이가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뭐라고 하셨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 그럼 제가 시멘트 산 것도 아빠가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아빠는 지은이의 마음을 정말 고마워하실 거야.
하지만 아빠가 더 원하는 건 지은이가 행복한 거란다. 지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저씨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지은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 부부를 진짜 부모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되던 날, 지은이는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아빠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김태수 씨는 감동해서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지은이의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성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은이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김태수 씨 부부의 딸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아내 박순희 씨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지은이도 점차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 김태수 씨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저처럼 힘든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힘든데? 민수라는 친구인데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박순희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친구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 아빠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토록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지은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수가 가끔 아침을 못 먹고 와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챙겨주실 분이 없으니까요. 그럼 지은아, 내일부터 민수 친구 것까지 도시락을 싸갈래?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지은이가 친구를 돕고 싶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민수를 위한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은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김태수 씨의 편의점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멘트 소녀 지은이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미경 씨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카페 손님들이 지은이를 위해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지은이 교육비나 필요한 것에 써주세요.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지은이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는데 지은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경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 동네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김태수 씨는 이미경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지은이에게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와, 정말요? 모르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응.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대.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도 이 돈을 다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김태수 씨는 놀랐습니다. 지은아, 이건 지은이를 위한 돈인데. 아니에요. 제게는 아빠와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충분해요. 이 돈으로 민수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면 안 될까요? 박순희 씨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착하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학교에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을 사주면 어떨까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일 선생님께 여쭤보자. 다음 날, 지은이의 담임 선생님인 정수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도 지은이의 제안을 반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우리 반에는 지은이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학교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끔 간식도 나누어 주고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와 함께 작은 봉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경 씨가 전달한 돈과 김태수 씨 부부가 추가로 보탠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도 건재상에서 번 수익의 일부를 기부했고 박정민 경사도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지은아,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지은이는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응. 지은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분들도 함께 도우려고 하시는 거야.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진짜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요? 김태수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빠가 하늘에서 지은이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실지도 몰라. 그해 겨울, 지은이의 학교에서는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시작한 봉사활동이 학교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은이와 함께하는 나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사에는 지은이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경 씨, 김철수 씨, 박정민 경사,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는 행사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진짜 아빠, 제가 아빠가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행사가 끝난 후 김태수 씨는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정말요?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이는 김태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와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지은이가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아빠가 저에게 새 가족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성우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고 김태수 씨 부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은이는 김태수 씨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아빠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김태수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친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을까? 혹시 슬퍼하지는 않을까? 아니에요.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아빠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김태수 씨 가족은 성우 씨가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 서니 김태수 씨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지은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고 당당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좋은 새 가족을 만났어요. 새 아빠와 새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김태수 씨와 박순희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은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빠, 제가 아빠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학교에 저처럼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아빠. 제가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상을 주셨어요. 상장을 묘비에 보여주던 지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아요. 제가 시멘트로 아빠를 묻으려고 했을 때 아빠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요. 김태수 씨는 지은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원하신 건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였죠.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의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그때 바람이 살랑 불면서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새 아빠와 새 엄마에게도 정말 좋은 딸이 될게요. 지은이는 일어서서 묘비에 큰절을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김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처음에 시멘트를 샀을 때 정말 놀라셨죠? 응, 정말 놀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태수 씨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때 보여준 사랑이 정말 대단했어. 비록 방법은 어려웠지만 아빠를 향한 지은이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 정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사랑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바로 기적이야.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바로 지은이가 도왔던 민수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은이 덕분에 저희 민수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아파도 민수가 혼자서도 잘 해내요. 민수도 지은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 지은이는 기뻐하며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자. 할머니가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딸을 두셨네요. 지은이가 우리 동네를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해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않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요. 김태수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이 한 명의 변화가 전체 공동체를 바꾼 것입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은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방송국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지은이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방송에 나오면 저처럼 힘든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해요.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이처럼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사람들, 지은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시청자의 편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나는 지은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이지만 지은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지은이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도 지은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어른들이 저에게 배운다고 해요. 신기해요. 지은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야. 지은이가 어른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된 거지. 그해 여름, 지은이는 전국의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만나는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은이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알겠다는 거야? 진짜 아빠가 저에게 시멘트보다 더 소중한 걸 남겨주셨다는 거요. 뭔데?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요. 이게 진짜 아빠가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로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행복해? 네. 그리고 아빠, 저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편의점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경찰 아저씨, 카페 사장님, 그리고 새아빠와 새엄마까지 이 모든 분들도 진짜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들인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편의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소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동네의 따뜻한 나눔 허브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는 편의점에서 김태수 씨를 도우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구하는 정보 같은 거 아시나요? 김태수 씨는 여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새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시면 이야기해보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공부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편의점 일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저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 씨는 지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 씨, 저희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실래요? 아기와 함께 올 수 있는 시간대로 맞춰드릴게요.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기 돌보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수진 씨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김태수 씨 가족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수진 씨가 김태수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아기와 함께 죽을 생각까지 했었어요. 김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지은이가 저를 받아주셔서 저희 모자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언니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해 겨울, 지은이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전국고등학생자원봉사연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지은이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정말 대단해. 김태수 씨와 박순희 씨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빠, 저 혼자 받는 상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 덕분인데. 지은아,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남겨주신 사랑, 새아빠와 새엄마의 사랑,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상식 당일, 지은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제 친아버지께서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눈물을 흘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멘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멘트보다 훨씬 단단하고 시멘트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지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지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지은이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시멘트를 사지 않을 건가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라면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김태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정말 무서우셨죠? 김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기보다는 걱정됐어.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럼 후회하세요? 저를 도와주신 것. 무슨 소리야. 지은이를 만난 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박순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은아. 내가 우리 가정에 온 후로 매일이 감사해.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상을 받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의 사랑이다. 진짜 아빠가 마지막에 써주신 편지 기억해요. 지은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아빠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아빠, 새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6년 전 제가 산 시멘트는 비가 오면 녹아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쌓인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김태수 씨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지은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시멘트 소녀구나.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참, 할머니가 어제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봤는데 정말 대견하더라. 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구나. 지은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내 능력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나간 후 김태수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저도 신기해요, 아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은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 같아. 내 친아버지가 너에게 준 사랑, 우리가 너에게 준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준 사랑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 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은 시멘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그날 오후, 지은이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지은이는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드디어 이해했어요. 6년 전에 제가 아빠를 위해 시멘트를 샀을 때 그 마음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건 그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시멘트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지은이는 가방에서 받은 상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상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혹시 저기 별들 중에 아빠도 계신 건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아빠도 함께 도와주시는 건가요?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지은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김태수 씨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은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까요? 김태수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멘트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작은 빛이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지은이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